복지부 차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의식불명이거나 마비 상태여야 중증이다. 참 믿기 힘든 그런 발언이 나왔다 하는 건데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복지부 차관 저 발언, 그러니까 현장하고 좀 괴리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의료대란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 거의 극한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여야 대표 대통령까지 이제 현장을 방문한 정도까지 됐는데 복지부 차관이라는 분이 말이죠. 이게 지금 담당 말하자면 관료인데 네. 실무 관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당하는 거, 피해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다. 아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인데 왜 전화하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관료들, 공무원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글쎄 뭐 이분 뭐 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징계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현재의 의료 현실을 보는 관점, 시각, 현실 인식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잘못되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의료 체계다 갖춰놓은 거 아니냐. 이제 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주호 장관도 뭐 6개월만 더 버틴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행정부 내의 주요 부처의 장관 고위 관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교육부, 복지부 다 관련 부서들이니까 지금 네. 의대 직원은 교육부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복지부도 네. 관련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발언이 나온 거다. 전 현재의 그 의료 체계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군의관을 투입하니까 된다는 말을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군의관은 군대에서 있는 게 군의관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군의관이 빠져나가면은. 군의관 빠지면 어떡합니까, 군인들은요? 네. 군의관은 군대에서의 의료를 담당하라고 제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군의관을 이 비상 체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윤기찬 위원장님. 뭐 정부도 저런 의료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충실히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인식의 괴리가 빚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인식의 괴리라기보다는 이제 말을 통해서 저희가 추단되는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도 현재 응급의료 체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는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처음 2024년도 2월 달에 이제 전공의가 빠져나갔어요. 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한 총리가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응급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네. 의료계에서 아니 이거 전공의가 빠져나가도 교수들과 전임의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응급실 문제를 그 당시에는 의료계가 괜찮다 그랬어요. 잘 돌아가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임의나 아니면 교수분들이 이제 번아웃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인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다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네.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막 이런 취지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이 아마 저렇게 뭐 국민들 불안함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런 말씀하셨는데 말이라는 것은 이제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했다. 특히나 뭐 경증인지 중증인지 기준 이런 부분도 지금쯤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면 그 판단 주체가 119인지 아니면 환자 본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못 해주시기 때문에 저 말을 듣는 국민은 오히려 불안하다. 그러니까 복지부 차관의 그 발언의 취지는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좀 오지 마시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 복지부 장관의 취지뿐만 아니고 원래 정부의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네.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아달라. 네. 그런데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없다는 그렇군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현재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수 부족, 네. 그걸로 인해서 응급실에 이런 난맥상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응급실이나 수술실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의료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이제 원래 이거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일정 기간 동안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개혁 그럼 지금 이제 정부가 해오는 과정에서 대책을 나름 세우고 있지만 네. 부작용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고 하든지 아니면 의사분들을 설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현재 의사분들은 2025년도 이 의사 증원 수부터 원상회복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네. 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렵게 말하는 중지안마저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을 살 일은 대통령께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머지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수가 인상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응급 의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처벌에 대한 면제라든가 네. 이런 다른 의료 개혁 분야부터 하고 네. 현재 의사수 증원은 뒤로 미룹시다라고 정치권이 안을 내든지 네. 아니면 의사분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읍소하든지 같이 정부와 같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현재 정부만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사실은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회담에서 2025년도 의사 증원안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 의료개혁 일단 부분 지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 정부도 하고 있지만 정치권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뾰족한 어떤 대안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아마 머리를 쥐어 짜고는 있을 텐데요. 신영 의원님.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사 증원을 내년도에 일단 유예를 하고 이제 이런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한 얘기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더 좋은 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이야기가 이미 또 이제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 네. 여기가 각자 놀고 있다. 결국에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의 핵심은 지금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신뢰 구축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런 노력을 누군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의료 대란이 골마 터질 대로 그동안 방치했던 정치권도 잘못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의료계와는 상당한 공고한 지금 문제 진단과 그리고 해결에 대한 대안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명 있습니까? 4명이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2대 국회에서 8명의 의사가 있는데 4명이 국민의힘에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인적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같이 안을 만들면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소통 제대로 한동훈 대표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을 방문해서 얘기했던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의사 집단을 악마하고 타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당근책을 주더라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관계를 다시 바닥에서부터 구축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의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네.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되살려주고 신뢰를 복원하고 그러기 위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